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은 법치를 파괴하고 안보를 휘청거리게 만들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45% 내지 46%의 지지율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보하고 있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누르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군 조사를 해보면은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압도적인 차로 야당 후보군을 밀어내고 1, 2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2년에도 문재인 정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권 또는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법치 파괴, 안보 파괴, 역사 조작. 어떻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했느냐 하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면은 결국 이렇습니다. 교양 없는 국민이 교양 없는 정권, 교양 없는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교양 있는 국민이 교양 없는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교양 없는 국민이기 때문에 교양 없는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자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교양 있는 국민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냐, 교양 있는 국민이 교양 없는 국민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고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 반공을 내세우는 사람도 좌파에 비교해서 교양 면에서 월등하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좌든 우든 같아져 버립니다. 교양이 무너지면은 좌든 우든 구별이 힘들게 됩니다. 교양 없는 좌파는 교양 없는 우파와 같습니다. 교양 없는 우파는 교양 없는 좌파에게 반드시 당합니다. 교양 있는 우파가 교양 없는 좌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4.16 총선에 대한 태도입니다. 4.16 총선이 통합당의 패배였지만은 결코 우파의 패배라고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우파의 일각에서 그게 개표 부정으로 진 것이다 라는 선동을 하니까 우파의 다수가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통합당의 패배가 우파의 패배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파의 교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꿀 때 굳이 자유, 보수, 반공, 한국 이런 명칭을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은 우파의 미학, 우파의 교양을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이 교양을 바로 세우지 못했고, 국민 또한 우파적 성향의 국민 또한 교양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실패했으므로 이게 우파, 보수, 반공 이런 말이 한국 사회에서 기피 대상이 되도록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기피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게 만든 게 우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자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한번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너진 교양이다. 왜 무너졌느냐?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이런 관점이죠. 우선 교양이 뭔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선동과 무례를 부추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원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교양 없는 트럼프가 민주주의 위기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만보면은 참 드문 인간형이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이 드뭅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 이 너그러움과 균형 감각은 교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는 국민이 적으니까 너그럽지 못하고 편협하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없이 편향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 우파의 미학은 사람이 당당하고 정직하고 멋지고, 그리고 상무정신이 있고 너그럽고 신사다, 이렇게 돼야 우파의 미학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우파가 되고 싶다. 중도도 나는 우파이고 싶다. 우파로 불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교양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교양이 뭐냐 하면은 지식을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인데,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지식을 길러서 인간의 품격으로 승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양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격으로 승화시키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지식인데요. 이 지식이라는 한자를 풀면은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식을 한자로 풀면은 맨 앞에 지자입니다. 지자는 알지자인데 그 두 개의 이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시와 입구입니다. 활시, 활은 전략무기죠. 입구는 먹는 문제니까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 세자가 합성된 겁니다. 첫째는 말씀은 인문적 지식, 가운데는 음악 음자, 소리 음자, 예술이죠. 그리고 창과, 창은 짧으니까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란 게 뭐냐 하면은 전략, 전술, 경제, 그리고 인문적인 교양 플러스 예술, 이게 합쳐진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다, 이게 바로 교양인이다 하는 뜻이 지식이라는 한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버리면은, 우리 언어 생활에서 한자를 버리면은 교양을 포기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교양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 지식 체계라는데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양인은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의 고전적인 교양인 양성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덕체로 불렸습니다. 지혜, 덕성, 그리고 체력이 합쳐져야 된다. 지혜를 키우고 덕성을 함양하고 그리고 체력도 키운다, 이거죠. 구체적으로는 인문, 예술, 스포츠를 통한 교육입니다. 저는 지덕체를 커리큘럼으로 정리를 하면은, 첫째,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스포츠입니다. 요 5개 항목입니다. 요 5개 항목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문명의 발전 과정, 문학은 인간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모든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특히 스포츠를 통해서 협력과 단체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죠. 이 5개 항목은 국민학교,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바탕이 튼튼해집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죠. 땅 밑으로 깊게 팔수록 높게 올라갑니다. 깊게 판다는 게 이게 교양교육입니다. 그리고 밑변을 넓게 하면은 높게 올라갑니다. 인간의 밑변을 넓게 하고 깊게 파는 거, 이게 교양이고, 요 인문교육의 5개 과목이 역사, 문학, 철학,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서양의 신사들, 그리고 동양의 무사, 일본의 무사나 신라의 화랑도 또는 조선조의 선비, 이런 사람들이 교양을 갖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조 선비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스포츠나 상무 정신은 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랑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유럽의 기사나 일본의 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독서의 기본은 교양의 기본은 독서입니다. 문학, 역사, 예술, 종교, 철학, 지질, 천문서를 읽으면 인간, 역사, 우주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풍부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국관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을 넓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교양은 겸손한 거죠. 오만하는 것은 교양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양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 위선, 허영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양의 기본은 뿌리입니다. 뿌리의식. 뿌리의식은 인간 심리의 지주입니다. 기둥이다 이거죠. 조국, 고향, 가문, 모교는 정서와 인격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예술은 삶의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인간을 재충전시킵니다. 야외 활동은 인간 본성 속에 숨어있는 야성을 일깨웁니다. 야외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양은 균형 감각입니다. 지성과 야성의 균형과 종합을 말합니다. 엄격하기도 하고 너그럽기도 하고 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와 민주의 균형, 문무의 균형,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원만하고 둥글둥글하게 보입니다. 편협하지 않고 좁지 않고 넓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인품이 바로 이런 교양이죠. 사람이 단정하고 아름답고 크고 원공신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둥글지만 가운데는 비어 있어야 한다. 그게 하느님의 몸이다. 저는 이승만을 볼 때마다 원공신체를 생각합니다. 원만하고 비어 있고 하는 그런 사람. 이 나라로 비교하면 고구려는 야성이 너무 강했고 조선은 지성이 너무 강해 망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지성과 야성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그래야 삼국통일을 하고 1000년 동안 계속되고 약 300년간의 평화를 동북아시아에 가져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유신, 트루만, 레이건, 처칠 같은 인물이 바로 지성과 야성을 겸한 교양인이었습니다. 인류국가, 인류조직, 그리고 1급 인간은 상반된 요소를 융합시켜 가지고 더 큰 에너지를 내도록 하는 포용력과 종합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몽골, 신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균형 감각이 공적으로 표현될 때는 그게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정의를 외치면서 공정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론은 교양을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교양은 절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합니다.
말은 정확하게, 행동은 씩씩하게. 그러니까 교양인은 실수와 사고가 적습니다. 그리고 교양은 정의감이고 용기입니다. 교양인은 공정성과 공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양은 주체성이고 조용한 너그러움, 그리고 교양은 이해력입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인간 역사, 국가, 조직에 대한 이해력과 감수성이 크면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다 포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자신을 알면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으면은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관용할 수도 있고 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양인은 천재를 알아봅니다. 천재를 알아본다. 교양은 사회성입니다. 즉 남에 대한 배려니까 이웃과 조직에서 잘 지냅니다. 무엇보다도 교양은 인생관입니다. 교양인은 인간 존재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고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보람된 삶을 지향하는 그런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은 인간의 기본 토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양이 기름지고 풍요로우면 여기에 심는 전문성이란 나무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교양이 없는 전문가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면은 잘 훈련된 개와 같다고 합니다. 요새 교양 없는 전문가, 교양 없는 법률가들이 법률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나쁜 사람은 풀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양인은 교양에서 나옵니다. 교양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교양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막말과 욕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니까 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의 교양 함량을 맡고 있는 것은 첫째, 한자 말살입니다. 한자 말살 한글 전용에 의해서 민족 문화와 미풍양속 그리고 민족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양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글만 써가지고는 그게 소리나 암호가 되지 생각을 유도하는 말로서의 기능, 생각을 유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로서는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는 민주주의를 악용한 선동이 무례와 억지를 합리화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방송과 신문 등 대중매체가 흥미 위주의 저질 프로를 집중적으로 양산 배포함으로써 교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넷째는 인격 없는 기능교육입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 한국 지도층의 무례와 무법과 무교양이 미래의 한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중민주사회에서는 교양 있는 국민만이 국가 이익과 국격을 수호하는 국가 엘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교양이 무너지니까 국가 엘리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개화기 때, 독립운동 시기에, 그리고 나라를 세울 때, 나라를 지킬 때, 나라를 발전시킬 때. 그러나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 민주화라는 게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엘리트를 인정하지 않고 주로 하향 평준화로 가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한국에서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한국어가 망가졌습니다. 즉 한자를 포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 교양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소득은 늘어나는데 국민 교양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서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교양 없는 국민 집단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결정적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양을 회복할 거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양 교육에서 출발해야 되고, 교양 교육의 핵심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과학이 아니죠. 역사,
철학, 문학, 예능, 예술, 스포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뿌리 있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뿌리 있는 국민, 조국이 있는 국민. 이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자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한자와 한글을 혼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의지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명문고등학교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양교육을 몇십 년 동안 하면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스칸디나비아가 좋은 예입니다. 지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 바이킹 국가들은 모든 점에서 인류 국가입니다. 초인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가능했느냐? 19세기에 이 나라들이 다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교육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룬트비히 같은 교육자들이 덴마크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교양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달라져야 한다 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한 1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지표에서 최고의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이킹 출신입니다. 이 바이킹이 싸움도 잘하지만 법치에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무정신이 강하고 전사지만은 법치 하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 영어로 로, L-A-W, 로가 바이킹 말입니다. 교양이 법치를 만들어냅니다. 교양과 법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 없는 국민이 교양 없는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양이 무너지면 좌든 우든 같아집니다. 교양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